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농산물 수출은 보통 컨테이너를 이용하는데요. 장기간 이동하면서 내부 온도가 올라 상품들이 상하는 경우가 많아서 골칫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보통신 기술이 성주 참외 수출에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탐스럽게 잘 익은 참외가 하나씩 포장되고 5kg짜리 상자에 담겨 수출용 컨테이너 차량에 실립니다. 성주 참외는 그동안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에는 강원도 동해안을 통해 처음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진출합니다. 컨테이너에는 최적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위치와 온도, 습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첨단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국립원예 특작과학원과 동아대학교는 이 기술을 통해 버려지는 과일의 비율을 35%에서 15%로 줄이고 신선도 유지 기간도 11일에서 15일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선도가 유지가 되고 현지에 도착해서도 마트에서도 일주일 이상 갈 수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50톤의 참외를 수출하는 성주군은 이 기술로 수출 국가가 늘어나게 돼 참외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수 철화될 때에 올같이 이래 러시아에 수출한다 하면은 아주 우리 국민들한테도 농민들한테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은 러시아에서 낯선 과일인 참외를 알리기 위해 현지인을 대상으로 참외의 효능과 먹는 방법 등을 소개한 자료를 제작해 나눠줄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저장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이런 모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채소류나 과일류를 동남아, 미국, 러시아까지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해상 운송이 정보통신 기술에 힘입어 시간적인 한계를 조금씩 극복하게 되면서 농산물 수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보도한 희망원 생활인 폭행치사 의혹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추가로 불거진 폭행치사 의혹 사건 3건에 대해서 진상 파악에 나서는 한편 희망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도 만나서 인권 유린 등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도 1990년대에 희망원에 입소한 생활인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신규 생활관 독방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서 증언 확보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달성군 옥포면 달성 1터널 안에서 덤프트럭이 앞서가던 유치원 버스를 추돌해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어린이 등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버스 안에는 어린이와 교사 등 48명이 타고 있었는데 대부분 안전벨트를 착용해 중상자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교수회는 대구대학교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구성원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대구 미래대학교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통합 추진이 발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수회는 또 재단이 통합 추진 배경과 일정, 통합대학의 발전 청사진 등을 먼저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교수 전원을 대상으로 통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구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홍일학 의원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대구 전체 예산 반영 차원에서 북구갑의 정태옥 의원 대신 달서갑 곽대훈 의원으로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홍일학 비례대표 김현권 의원과 함께 자유한국당 곽대훈, 김광림, 백승주 의원 등 지역의원 5명이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국인 2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지난달 말 예금이 위험하니 돈을 찾아 집에 두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받은 울산시 67살 B씨의 집에 들어가 1,0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